쉽게 잘 해가지고요. 저는 그 텐서플로우 가지고 그 기본적인 예제에서 한 단계만 나가는 정도, 기본 예제에서 조금 나가는 정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얼굴인식이라는 걸 한번 적용하는, 약간의 응용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섹션이고요. 사실은 기초가 될 줄 알았는데 모드레스로 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롭게 좀 마치고요. 살살 배워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공은 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였고, 한참 전이었죠. 예전에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하드웨어로 구현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시절에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암흑기가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었고, 암흑기 시절에 좀 다른 매도를 좀 하다가 다시 텐서플로우 딥러닝 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매도하는 길 중에 하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네트워크 하는 쪽에 대한 코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텐서플로우 관심을 가지고 텐서플로우에서 컨트리뷰트 하고 자료 같은 것들을 모아서 발표라든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고요. 그다음에 저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라고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쪽 자체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쪽에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우리가 본다라는 이미지, 보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백그라운드부터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텐서플로우 가장 많이 해보신 게 에메니스트 헬로우를 해보셨을 거예요. 에메니스트 다음에 이제 영상하는 것은 시카고 2011에서 데이터셋이 딱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만든 거를 내가 만든 데이터셋으로 좀 바꾸고, 데이터셋을 바꾸는 과정들,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을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바꾸고,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텐서플로우에 적용해서 결과를 보고, 결과를 봤을 때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아주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좀 쉽게 나갈 거기 때문에요. 중간중간에 언제라도 좋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그때 얘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사람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 자체는 알다시피 여기 머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뇌라는 것 자체를 각각의 뇌가 그냥 뇌 전체가 다 모든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뇌도 어느 특정한 영역마다 처리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다라는 이미지는 이 뒷부분에 있는 비주얼 코텍스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신경이 뇌 뒤쪽 비주얼 코텍스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되고, 예를 들어 브로카이디어라고 하는 듣는 영역 자체는 빨간색 나타나는 영역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시신경이, 그러니까 귀에 대한 영역 자체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역 자체, 그러니까 사람이 음성 처리한다는 영역 자체도 거기에 나타나 있어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자체는 밑에 보시게 되면 되게 그림이 희한하게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신경과 신경 다발을 연결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디피션 텐서 이미지라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좀 텐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미지로 만든, 표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 네트워크 자체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네트워크의 다발로 이루어진 게 사람의 뇌이고요. 그래서 어떤 실험 자체, 사람 가지고는 못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때 사람 쥐에 보는 영역 자체를 귀가 해당하는 영역으로 신경 수술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듣는 영역 자체가 마치 보는 것처럼 활성화돼가지고 처리되는 것들을 했다는 그런 실험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연결 자체가 이렇게 딱 영역이 나눠진 게 아니라 신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달되는 과정을 우리는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쉽게 보면요, 사람이 보면 망막을 통해서 영상 자체가 신경세포의 전기적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된 신호 자체는 뒤에 있는 비주얼 코텍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영역 자체가 이런 신경다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는 VGN 네트워크에서 영상을 그냥
단계 프레임 단위로 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로 24프레임 정도 인식한다고 하죠. 그래서 영상 우리가 보는 것 자체를 처리하는 시간 24프레임 정도의 시간 단위를 읽게 되는데, 여기서 중첩된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처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망가지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의 가능 시간 자체가 이 비주얼 코텍스 바로 윗부분에 7B라고 되어 있는 영역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본거 자체가 내가 어떤 사물인지 뭐하는지 자체를 그 중앙적으로 언어와 중시가 붙어있는 영역 자체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언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다시 어떤 액션이 나가는, 아니면 그 전조업에서 어떤 인지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사람의 두뇌 활동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DNN 자체, 보는 것 자체 가지고 우리가 CN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앞에 방금 전에 설명 잘 해주셨던 RNN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본 것 자체의 어떤 음성 의미를 판단을 하고 음성 자체를 의미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뀌는 것 자체로 앞으로 인공지능의 교육 방향이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경다발 네트워크 자체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냅스의 악손이라는 부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악손이라는 부분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1960년대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아시다시피 인풋이 있고 여러 개의 인풋과 웨이트 펑션이 각각의 웨이트 펑션이 존재합니다. 그 웨이트 펑션 자체를 통합할 수 있는 트랜스 펑션을 거쳐서 어떤 액티베이션이 나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되는 부분이 딥머신러닝 자체의 개념이 나오면서 기존의 영상인식 자체도 많이 획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에펠탑을 인식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같은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링을 익스트랙션 합니다. 삼각형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색깔, 그다음에 삼각형이 두 개가 겹친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 자체를 하나의 포괄했던 피처링 자체를 가지고 벡터라이즈된 공간으로 세웁니다. 벡터라이즈 공간을 세우고 벡터라이즈된 공간 자체를 전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분류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러닝 방식, 사람의 영상인식이라는 비전 영역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딥러닝 등록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컨볼루션 네트워크, CNN 자체를 가지고 놀랄만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것처럼 CNN 자체를 가지고 에펠탑으로 인식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오늘 하나하나 영상 자체를 가지고 실제 예시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전처리 해야 될 과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씩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는 처음에는 카페 갖고 썼습니다. 카페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텐서플로우 나오기 전에는 카페 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버클리 개발이었기 때문에 좀 소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영상 관련 이미지에 대한 소스 코드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텐서플로우가 인기도 많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GPU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텐서플로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구전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픽셀 이미지를 가지고 픽셀 이미지에 대한 피처링을 뽑기 위해서 엣지에 대한 부분의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에 대한 구성 네트워크 자체를 가지고 생성되게 되면 오브젝트 파츠, 각각의 구분되어 있는 파츠가 생성이 되죠. 이 오브젝트 파츠를 소프트맥스, 어떤 최대한 비슷한 유사 이미지로 나타내는 방식을 가지고 가면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물건이 인식되더라 하는 것 자체가 2010년 이후에 논문이 나오면서 발전되게 되었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 인식 기술 자체는 요 시기부터 DNN이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비전인 기술 자체가 각광받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얘기할 거는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가장 쉬운 얘기, 먼저 MNIST부터 시작해서 영상인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어에서 가장 헬로 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에메니스트죠. 그래서 에메니스트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메니스트는 데프딘이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했던 부분이랑 같아요. 에메니스트를 영상인식 자체를,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을 제일 먼저 했냐면 구글 맵스에 보시게 되면 구글 스트리트에, 여기가 구글이 맞죠? 스트리트에 나와 있는 주소에 있는, 각각 주소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오태깅을 하기 위한 부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GIS 정보, 지도로 만들어진 정보와 내가 영상으로 찍어준 정보와 이 둘 간의 지오태깅을 통해서 매칭을 시키고, 예를 들어 451번지라면 451번지 스트리트에 있는 번지와 여기 있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게 잘 맞겠죠. 왜냐하면 여기 실제 데이터고 지오태깅에 있는 데이터는 누군가 조사했던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보고 숫자를 맞춰보자는 연구 자체가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리고 구글의 시작은 이거였지만 MST의 처음 시작은 우편식이었습니다. 리콘 교수가 미국 대학에 있는 NIU에 있는 리콘 교수가 처음에 94년인가 됐던 논문이 있죠. 되게 뭐냐면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분류해주는 기계 자체가 MST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일단은 가장 쉬운, 숫자는 1부터 10까지 10가지 패턴밖에 없기 때문에 10가지 패턴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이론을 찾자라는 게 이 영상인식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에메니스트 셋 자체는 구글 텐서플로우 예제코시에 나오듯이 데이터셋은 한 5만 5천 개 정도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트레이닝으로 해서 5만 5천 개의 이런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0이라고 되어 있는 라벨이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는 라벨 이미지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자체를 베리데이션 하는 것 자체는 약 9대1 해가지고 한 5,000세트 정도가 베리데이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는 한 10,000개 정도의 테스트 셋을 텐서플로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MS를 딱 실행을 시키게 되면 먼저 데이터부터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열심히 돌리고 나서 각각의 베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 표시가 되면서 내가 얼마만큼 나왔습니다라고 처음에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가장 이 자리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는, 당연히 내가 숫자라고 쓰게 되면 2차원 매트릭스 상에 나타나 있는 어떤 확률값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영상이라는 것 자체는 확률값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런 표시값 자체를 모아서 만든 것 자체가 텐서플로우에 나오는 MNIST 코드인데요. MNIST 비기너 코드는 대단히 짧습니다. 앞에부터 이 부분까지는 보시다시피 거의 선언문이고요. 텐서플로우가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고 섹션을 연 다음에 섹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코드 자체는 대단히 짧습니다. CNN 자체가 구성 자체도 짧았지만 비기너이기 때문에 짧고요. 단지 여기서부터 익스퍼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갑자기 멘붕을 앓게 되는 차원이 떨어진다. 앞에 비기너는 짧았는데 왜 이렇게 길지? 해가지고 각각의 이론들을 공부하고 찾아보는 역할들을 한 번쯤 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할 내용은 얼굴 인식입니다. 얼굴 인식을 왜 하게 됐냐면요. 제 친구 중에 사진 찍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들 자동차라든지 그런 쇼에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내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10,000장, 20,000장 이렇게 되는 데이터셋이 쌓이는 거예요. 데이터셋 쌓인 거 가지고 많이 본 얼굴인데 이거 누구 얼굴인지 이제 구분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할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복잡한 건 말고 그냥 짧게 한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텐서플로우 MNIST 다음에 나왔던 것 자체가 시파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되어 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32by 32자가 아주 작은 이미지고요. 약 10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 텐서플로우 예제는 텐서플로우 모델전, 이미지전, 시파10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5가지 코드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시파10 해가지고 시파10의 차이점은 시파10의 모델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인풋은 이 데이터 포맷을 만드는 웨이트북 포맷으로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트레이닝 부분,
그 다음에 GPU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부분, 마지막에 이밸류에이션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셋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요. 1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10개의 에어플레인, 자동차, 새, 고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개, 개구리도 있고요. 말, 배, 트럭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약간 5만 개, MNS 비슷한 단위로 5만 개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토론토 대학의 시파 데이터셋을 구하러 가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 자체는 5만 개의 이미지로 되어 있고 베리데이션은 약 1000개 하게 됩니다. 테스트할 때는 역시 10,000개 정도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 영상이잖아요. 영상이면 사람의 영상만 데이터셋만 싹 바꿔쳐서 쓰게 되면 별다른 코드 수정 없이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오판이었지만 처음 생각은 쉬웠습니다. 그럼 이 기존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많은 사람 구분할 것도 아니고 몇 명만 구분하면 되니까 해보자.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좀 봤죠. 그랬더니 얘 데이터는 멸종률로 32가 32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라벨하고 역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니스트하고도 비슷하고 다른 것들하고 비슷합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데이터의 배치에 1, 2, 3 돼가지고 로 파일로 돼서 약간 30메가 단위로 쪼개져 있어서 150메가 정도 되는 크기의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배치해가지고 빈혈해가지고 여기에 한 1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데이터를 좀 로우 데이터를 한 번 더 쪼개봐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32발 32로 되어 있고 RGB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더니 한 개가 한 3KB, 그렇죠? 3072바이트 정도 되는 이미지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텐서플로우에서는 데이터 형식이 잘 아시다시피 하시는 거 그냥 천천히 처음에 의한 거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면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1텐서 이미지, 3텐서 이미지, 4텐서 이미지. 이미지라는 부분은 텐서의 값을 지원하는데요. 1텐서는 당연히 0과 1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0부터 256까지 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3텐서 이미지는 RGB 세 가지를 만드는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4텐서 이미지는 여기에 투명 레이어, 어드밴스 정보가 붙어 있는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파 펜 이미지 자체는 다행히 또 3텐서 이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릿속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RGB로 되어 있고요. 각각은 8비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데이터셋을 다 봤으니까 데이터를 전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그렇게도 그리고 가기 전에 뉴럴 네트워크 한번 보자. 얘가 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예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컨볼루션 네트워크 2개가 있고요. 일단 풀링을 한 다음에 맥시마이즈에서는 로컬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소프트웨어스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해볼 만하다. 좀 MNS에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쫙 모았고요. 사진들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게 됐는데 이게 지금 한 한지씨 모델 사진인데요. 물론 허가는 받았습니다. 이건 써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얘기 안 하고 썼다가 상품 때문에 큰일 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사진이 나오게 되면 사진에 대한 부분을 얼굴에 대한 부분은 32가 30이니까 변환하고 추출할 부분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미지를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출을 해봐야겠다. 추출할 수 있는 도구는 텐서플로우에 제공하나 했더니 텐서플로우에는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 비슷한 도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여러분 영상 처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오픈CV입니다. 오픈CV는 이미지 프로세싱도 하고요. 트랜스포메이션, 피팅, 옵티컬 플로우 트래킹, 아주 어려운 얘기, 세그멘테이션 얘기 그런 거 지원하는데 여기 딱 보니까 오브젝트 레커니션, 머신러닝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CV를 봤더니 예제가 또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부분이 예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해봤더니 그리고 또 얼굴에 대한 오픈CV 이용해서 했던 헤어 캐스케이드 모델이라는 거라서 얼굴을 잘 인식해주고 여기를 딱 추천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제 코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필석을 했습니다. 코드를 가지고 얼굴의 데이터를 있고요. 데이터를 자체는 우리가 32였기 때문에 32로 프로그램 거를 계산하고 캐스케이드 모델을 이거는 XML 데이터를 가지고
쪼개서 그레이스케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RGB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아니까 RGB 형식으로 해서 쪼개서 저장을 해달라 라는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도 아니죠. 있는 코드를 갖다 썼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체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돌려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려고 했더니 텐서플로우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는 TF 레코드 파일이라는 걸로 함수로 쓰게 됩니다. 얘는 각각에 되어 있는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풋 프로듀스에 해가지고 각각의 속성들을 입력하는 방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서플도 해보고 모드 해가지고 도큐멘트 가지고 보자.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 또 역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친절한 서플 도큐멘트입니다. 그래서 코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보고, 내가 있는 코드를 그냥 이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다가 썼습니다. 아까만 바꿨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아까 SCV 나왔던 부분하고 데이터셋에 그 10파텐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하고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하나의 코드를 만들었죠. 만들어갖고 학습을 딱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텐서 코드 가지고 동작을 켰더니 잘 농약합니다. 뭐가 됐어. 이거 가지고 내가 써볼 수 있어. 하고 돌려봤더니 실제로 안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한 90%라고 인식률이 나와요. 근데 90%가 나오냐? 영상 인식해보면 아시겠지만 70~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되게 10개밖에 안 했는데도 안 맞아요. 왜 안 맞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해본 게 그러면 어디서 봤더니 네트워크 자체의 이미지가 작다. 12배, 30배 너무 솔직히 작지 않았느냐. 그럼 3배로 키워보자. 그래서 96바이 96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한번 6배로 늘려보자. 이런 2배로 늘렸을 때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2배로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좀 늘려서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96바이 96으로 하게 됐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레이어에 대한 CNN 네트워크 하는 네트워크 자체에 보면 다음 단계는 48, 24 이것도 가이드가 잘 나와 있어요. 좀 동영상 찾아보시게 되면 CNN 나왔다는 동영상 보시면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레시피케이션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데이터가 10명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 해보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코드 자체를 만약 수정 안 하고 그냥 가급적 이용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데이터를 제가 찍은 부분은 한 3,000명,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20분 정도 되고요. 20분의 데이터를 사진을 뽑아서 만든 거는 2만 정도 좋았습니다. 한 사람당 3,000장 정도의 사진이 있었고요. 그런 3,000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데이터입니다. 방금 뒤에 좀 데이터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나와 있던 MNS만큼은 안 돼도 비슷하게 되니까 그런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많은 거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명 정도 작은 코드를 적은 노력 가지고 해보자는 게 원래 시도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경험을 양쪽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얘기해주세요. 이게 중간 텀이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설명이 너무 잘 됐나요? 아니면 갑자기 어려웠나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보고 그대로 네트워크를 바꿔가지고 파라미터를 바꾸고 뭐를 바꾸고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네트워크 가지고 만들어서 해보니까 인식률이 좀 높아졌어요. 실제 데이터, 여기서 학습 데이터 자체의 인식률은 95%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실제 인물이랑 맞춰봤을 때 나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 썼는지 알고 맞춰보게 되면 그래도 10장에 한 8장 정도는 맞는데 2장 정도는 틀려요. 그래서 사람이랑 왜 틀릴까? 이제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분한 애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오픈11을 이용해서 10파텐에 말도 얼굴을 수정했고 식으로 변환됐고 그 다음에 그 변환된 거 가지고 실행을 했더니 스카치 잘 되고 데이터가 나왔느냐? 안 됐습니다. 혹시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궁금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포괄되어 있는 페이스 익스텐션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데이터는 잘 뽑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잘 뽑히는 것처럼 보이고, 아, 이것들에 대한 한 사람의 특징이 아주 잘 나와서 학습이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데이터 학습량이 부족해요. 좀 머신러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이런스가 많은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됩니다. 특히 이 컨버전 네트워크 자체, 그 CNN 자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얘를 파라메트할 수 있는 웨이트 값을 줄 수 있는 데이터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많지 못했다라는 걸 천천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게 되는 방법이 같은 영사진을 가지고 뻥튀기 시키는 거죠. 노이즈도 쓰고요. 그 다음에 색깔 자체를 RG, 블루 쪽을 더 강하게 한다든지 색깔에 대한 조화를 줘가지고 데이터를 뻥튀기 시켜서 처음에는 2만 데이터 건전 데이터가 약간 5만에서 6만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좋아집니다. 인식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 틀려지는 데이터 그 학습 레이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10장 중에 8장 맞고 2장이 틀린 거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또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 이제 페이스 오픈시브에서 인식을 할 때 제가 가서 사용했던 모델 자체를 봤더니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델들은 잘 인식을 합니다. 잘 추출을 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곡선이 되고 각도가 틀어져 있던 모델들에 대해서는 얼굴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코드가 수정해 오픈CV에서 회전에 대한 부분을 1도 1도 수정을 해가지고 맞춰서 어느 정도 정합을 시켜주는 모델을 맞추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도 오픈CV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뚤어지는 프로필 사진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있는 정확 구도를 놓고 인식을 하게 됐더니 역시 좀 더 높아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많이 좀 찾아져요. 근데 더 궁극적인 문제점이 있는 게 앞에 사진 데이터도 나왔지만 사람의 얼굴이 고정돼서 찍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면을 보고 딱 찍은 사람의 물건은 딱 고정돼서 찍게 되지만 사람의 얼굴은 각도에 따라서 바뀌는 게 너무 달라져요. 옆 얼굴, 앞 얼굴, 앞에서 조금만 틀고 아니면 멀짱 각도, 그다음에 굽힌 각도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미지 자체를 그러면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학습해서 다 맞춰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죠. 메일도 썼습니다. 너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그리고 이번에 구글에서 2016에서 이 얼굴에 감정 표정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분한테 메일 써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네 도대체 학습을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학습 데이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렸다. 얼마나 늘렸냐? 그랬더니 20조장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장이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조장이 얼굴이지만 쓴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감정을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이런 감정 표현하는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썼는데 구글이가 가능한 20조장을 써서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게 레이블드 데이터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가지고는 나오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같은 정면을 보고 찍는데도요. 사람의 이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사람은 정말로 천의 얼굴을 가졌다시피 너무 많이 바뀌어요. 슬퍼할 때 얼굴 다르고 기뻐할 때 얼굴 다르고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 만족을 하겠다. 아니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아이겐밸류라고 되는 영상의 어떤 특징을 보고 수 있는 아이겐 특징 팩터를 뽑게 되는 아이겐밸류라는 것 자체를 뽑게 되면 이랬는데요. 이게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2014년 대구 미스코리아 식인데요. 30분의 프로필 사진인데 그거 자체를 겹쳐서 온 겁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미스코리아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했던 모델들의 얼굴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들한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미지가 이거 가지고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평균화되어 있는 동양인의 얼굴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얼굴인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비슷합니다. 어제도 많이 보시던 얼굴이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게 되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라는 학습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얼굴을 가지고 소프트온 데이터인데요. 같은 얼굴을 가지고 각각의 국가별로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옷의 포스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것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포토 저널리스트가 쓴 것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선호하는 얼굴도 다르지만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 인식이라는 부분 자체는 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나아갈 것들이 많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중간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죠. 페이스 말고 다른 건 안 해주셨어요? 원래 제가 했던 이미지는 그거였어요. 엑스레이 무료 영상을 했었기 때문에요. 여성의 유방암 검사할 때 데이터 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영상 처리에 대한 거 백그라운드 없이 한 건 아니고 좀 재밌게 하려고 그냥 쉽게 얘기를 했고요. 전혀 영상 처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테크닉들이 들어갑니다.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트레디셔널 메서드가 더 적합한 건가요? 네?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자체가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이 딥러닝 자체가 CNN을 이용한 방식 자체가 대단히 유용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야겠죠. 의료 영상에서는 그러면 ROI 디텍션을 어떻게 하시나요? ROI 디텍션은 주로 많이 하는 방식이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대로 잘라냅니다. 특히나 영상 데이터의 원소스 자체가 의료 데이터는 이런 8비트 단위가 아니고 14비트나 16비트 딥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들어온 영역 자체에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진 정보를 통해서 조직의 가능성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정도를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일단 좀 날려내고요. 선처리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한번 처리한 다음에 후처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말려내는 걸 사람이 하시나요?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뼈라든지 이런 부분은 티슈가 되게 하얗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프트 티슈. 왜냐하면 암 중에 제일 힘든 게 유방암이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티슈 자체의 암이라는 조직 자체의 동향이 자체가 작아요. 마이크로 단위로 줄어지기 때문에 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해상도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폐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부분은 잘 줄여줍니다. 많이 특허가 나와 있고. 네, 또 다른 질문. 영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비주얼 캡션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제가 오픈 CV 가지고 하게 되면 프레임 라이어로 특히 끊기게 되고요. 디랩이라고 되어 있는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라는 영상 처리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얘를 쓰게 되면은 유튜브에 있는 얼굴 캡처를 얼굴을 트래킹하면서 프레임 단위로 쪼개져서 나오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CV도 좋지만 다른 라이브러리들, 다이나믹을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얼굴을 벡터라이징 뽑혀 있죠. 얼굴이 상당히 잘 뽑혀요. 그리고 이 뽑혀 있는 데이터를 장합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축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줘서 좋게 되면 이중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기존 연구 중에 비디오 캡셔링처럼 이 동작이 무슨 동작이라는 레이블 보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모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게 사람의 얼굴은 지금 이렇게 얼굴에 대한 팩터로 나타냈듯이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부분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되게 어려운 게 얼굴에 대한 표정이 너무 많아요. 감정이라는 게 많은데 사람의 손 동작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손을 펴거나 줍거나 그래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에 들어가 있는 또 있죠. 그 장비 같은 경우도 그 그레이스케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고 앞으로 진행 중이긴 하지만 모션 디텍션이 좀 더 얼굴에 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쉽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난이도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오픈소스 쪽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이제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관련 데이터를 큐브에서 그냥 받으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얼굴에 대한 부분은 초상권 문제니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 발표한다고 자료 만들면서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노래 중에 한 분이 나 죽어도 안 돼. 발표로 쓰지 마. 네가 써도 되는데. 아니면 포섭한 자료 이거만 써. 그렇게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 그 얼굴이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실 때는요, 그런 부분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전에 허락을 받으시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아마 발표된 사상 법이었는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네. 사진의 데이터 양이 중립화가 안 됐을 때 먼저 제너레이티브 모델 클릭처하고 반대로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세트를 만들어서 공식하고 이런 쪽의 연구가 중요했는데 네. 직전까지 빌려보시죠. 네, 요즘 들어 2016년 오면 디지신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기존의 그 CNN을 보면 큰 것에서 쭉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로 내가 줄어들었죠. 이거를 거꾸로 나가는 공부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확산할 수 있는지 만들어준 DCN인가 그랬어요. DCN에 대한 부분이 그 머신러닝 쪽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 논문했던 게 2010년 논문에서 본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확산시켜서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전 해보진 않았는데 해볼 예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이 적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 아주 크게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의 얼굴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늘리고 그거 자체를 다시 학습 모델로 넣어서 해본다면 좀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델을 확장시킬 때 있잖아요. 네. 아까 참고하셔서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풀링이 지금 2x2에서 풀링이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런 거를 그냥 규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노드 채널이라든지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그로부터 이 존재는 하는 건가요? 손은 존재합니다. 그로부터 네. 네. 논문들 많이 찾아 많은데요, 그거는. 네. 영상에 비치시고요. CNN 네이럴 랩톱 구성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각각의 다양한 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바꿨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각각의 채널에 대한 컬러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 세츄레이션이랑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성했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터널을 어떻게 했다든지 패딩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아직 없어요. 그 패딩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기법을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채널 수는 사실은 노드에 어떻게 말하는 수랑 네트워크의 사이즈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네트워크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지, 네트워크 사이즈를 어떻게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갑자기 딱 그렇게 읽어보시면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을 얘기하면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 자체도 자기가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트워크 자체를 이번에 이것도 2015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승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우승한 거 보면은 156레이어인가 그랬거든요. 156레이어가 넘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수를 늘려가지고 데이터셋도 많이 넣지만 늘려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우승한 거 자체를 읽어보시면 요 단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에 대한 웨이트 값을 어떻게 주고 했던 부분을 좀 더 참조하실 수 있을 거니까